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2022년도 계리직 한국사 시험 문제 여러분 참 잘 보셨나요? 그 난이도가 물론 최근에 추세가 지방직,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들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뭐 되게 난이도가 쉽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어려웠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계리직에서 가끔 작정하고 한국사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어려워서 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좀 약간 단점이 제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좀 정치사적인 내용을 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깊게 공부하고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좀 단순 암기 부분을 좀 이렇게 내는 부분이 좀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보기 내용을 완전히 이건 아니고 이건 옳다라고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던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쉽지도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어제도 굉장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 전기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와 양녀. 노라고 하면 남자 노비를 말하는 거죠. 남자 노비와 양녀 사이에 이제 일반 양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소생의 모의 신분을 따라 양인으로 삼은 노미 종보법이 시행되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는 거는 양인으로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양녀였을 때, 양인 여자였을 때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노비 증가책이 아니라 양인 증가책이죠. 양인 증가책에 해당하는 노비 종보법은 바로 후기 영조 때 실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문제가 아니라 후기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보겠습니다.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은 아닙니다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답이죠. 저는 이제 수업할 때도 뭐 이거 장영실만 기억하면 풀 수 있다.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 때 활약했던 우리 과학자잖아요. 원래 공노비 출신인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뭐 하급 기술관직은 아니고 꽤나 고위직까지는 올라가지만 공노비 중에서 유외 잡직이라는 이름으로 하급 기술관에 등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에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양인과 함께 노비를 소고군에 편제하였다.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반과 노비, 그러니까 양반 노비 구분할 거 없이 다 같이 군대를 편제한 거. 뭐 일종의 뭐 예비군이라도 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소고군이죠. 바로 이거는 후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죠. 마지막 거 4번.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도망이 속출하자 내 신노비 중 뭐 일부를 속량하기도 하였다. 공노비가 도망이 많아지자 그냥 애초에 양인화 시켜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양인 증가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틀을 이제 이해하고 풀면 뭐 처음 보는 지문이더라도 바로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미처친 가로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선발하여 모못에 위탁시켜 교육시키고 40세가 되면 졸업시킨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국왕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언제죠? 왕권 강화를 시켰던 후반기에 정조 때 해당하는 초기 문신제에 대한 해당 내용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어디서 교육시켰습니까? 그렇죠. 규장각에서 교육시켰잖아요. 왕이 직접 교육합니다. 정조는 천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규장각을 묻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1번. 학문 및 정책 연구를 위하여 경복궁 안에 설치되었다. 학문 정책 연구하는 거 어딥니까? 뭐 여러 가지 연구하고 홍문관에서 많이 연구하는 거죠. 뭐 홍문관에서 왕을 교육하기도 하고 뭐 경연이라고 하죠. 또 세자를 교육하기도 한 뭐 서연이 있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왕명 출납 등 국왕 측근에서 비서실 기능을 하였다. 이 승정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번은 굉장히 쉬웠다. 3번 보겠습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3사의 하나로 정책 비판하는 거 언론기관 했던 거 어딥니까? 사간원이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어 수만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규장각을 묻는 내용이죠. 규장각. 규장각을 묻는 내용이죠.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어서 원래 규장각은요, 원래 그 책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 기구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국왕 친이
그 세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초계 문지를 실시하고요. 규정과 검소관들, 대표적인 4검소관들 있잖아요. 서울 출신들, 뭐 이동무, 박자가, 유득공 이런 서희수 이런 사람들, 그들을 동행해서 새롭게 한번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정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작품이 제시된 시기에 문학과 예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그림 보니까 이 김홍도 그림이죠. 근데 김홍도라는 이름이 안 떠오르도록 풀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풍속화잖아요. 풍속화. 사람 사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풍속화죠. 사람 사는 모습을 그려놓는 풍속화를 보겠습니다. 뭐 1번은 씨름도고요. 2번은 새참이라는 그림인데 뭐 그림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죠. 김홍도가 그린 거다. 근데 역시나 항상 사회사, 경제사 물어보면 그냥 시기를 물어보잖아요. 이 김홍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시기야? 무조건 조선 후기. 풀어볼게요. 1번. 중국의 남종 문인화를 우리 자연에 맞춰 토착하는 화풍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남종, 북종을 두루 화합하여서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거, 묘사한 거. 진경산수화죠. 그렇죠.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화가로 누가 있어요? 그렇죠. 겸재, 정선이 있잖아요. 2번 보겠습니다. 촌담, 해의, 필원, 잡기 등 일정한 격식 없이 일단 촌담, 해의는 진짜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이거 알고 풀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바로 한국사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로 공부하셔야 돼. 뭐 그렇게 이거 너무 잘 나오지 않죠. 근데 필원 잡기는 나오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서거정. 서거정이 언제 활약합니까? 성종 때 활약하잖아요. 성종 때. 서거정. 그럼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 전기를 묻는 거죠. 촌담맹이하면요 강희맹이 쓴 겁니다. 강희맹이. 이 사람도 조선 전기 사람이죠. 이건 전기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죠. 이거 후기 묻는 건데 이거만 전기 묻고 있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서양식 화법이 도입돼서 원근법을 사용하거나 이거 강세왕이라는 화가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죠. 이것도 그냥 후기의 모습이라고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양반전, 호생전 뭐야? 박지원 소설 아닙니까 이거? 박지원 어느 시대 실학자야? 전기 실학자가 있습니까? 후기 실학자죠. 정답은 전기였던 2번만 전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한 것은? 저는 전기에 어쩌고 꽃과 나무, 재배법, 이용법, 꽃과 나무, 품격과 상징성을 넣었다. 꽃과 나무에서 꽃과 나무를 놀았다. 양화소록이죠. 광희안의 양화소록. 바로 세조 때 편찬한 건데 왕까지는 몰라도 정답은 바로 1번으로 찍으셔야죠. 2번 보겠습니다. 양성지의 농잠서.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이 잠자가 누에 잠자예요. 누에 치는 거다. 꽃과 나무가 아니라. 3번 강희맹의 금양잠록. 이거는 좀 우리 농사직설과 금양잠록은 저는 전기의 농서로서 같이 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시흥지방으로 강희맹이 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농서를 편찬하죠. 그게 바로 금양잠록 아닙니까? 4번 보면요. 신속의 동거집성. 이거는 우리 후기 농서잖아요. 제가 애초에 지금 전기에 누가 저술한 거 쓰는데 후기 거니까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5번 보겠습니다. 본래 월산대군의 집터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거처럼 월산대군의 집터였다. 또 정릉동 행궁이었다. 이 경운궁으로 나왔다. 이거 경운궁 하면 경운궁인데 원래 이름이.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1907년에. 고종이 퇴위하면서. 뭡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덕수궁이죠. 덕수궁 묻는 겁니다. 또 미소궁도 또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보겠습니다. 1번 도성의 동쪽에 위치하여 동거리를 불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경복궁 동쪽이니까 뭡니까? 창덕궁을 묻는 거죠. 창덕궁. 2번 보겠습니다. 조경의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는 후원이 유명하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까? 창덕궁이잖아요. 2번도. 3번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가 하면 무조건 경복궁 중건. 이거는 기본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아간바천 이후에 고종이 머물러서 옮겨왔습니다. 어딥니까 이게? 이게 그 당시 경궁이었다가 고종이 퇴위하고 나서 그 아들 순종이 우리 아버지 오래 사세요. 덕수하세요. 그러면서 이를 덕수궁으로 개칭하잖아요. 바로 정답 4번을 묻는 거죠. 이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여기서 광무개혁을 실시하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청독부는 15년 동안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서 자 오탈자입니다.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쌀 가져가고 대폭 쌀 가져가 뭡니까 이거? 산미 증시 계획 1920년부터 언제까지요? 34년까지 산미 증시 계획을 말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조선이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급증하였다. 이거 사실 여러분 일본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제시대 어느 곳에나 적용이 됩니다. 이 자작농은 계속 줄어만 갑니다. 소작농이 증가하고 특히나 산미증식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뭐 각종 비료를 투입하기도 하고요. 뭐 수리 조합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제가 도움 준다고 해놓고 그 비용을 다 농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자작농이 몰락하죠. 당연히 소작농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미단작화로 미단작화가 뭐야? 밭을 다 쌀, 그러니까 농사 중에 뭐 다른 농작물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쌀로만 농사를 짓는 거를 미단작화라고 하죠. 하나로만 짓는 거잖아. 단작화. 당연히 뭡니까? 산미증식계획이 뭡니까? 생산한다. 어떤 거를 쌀을 다 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든 논밭을 쌀 농사로 바꿔버려요. 이번도 맞는 말이지. 3번 전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됐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식, 이제 근대식 토지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거를 남기잖아요. 이게 누구 땅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측량을 해서 직접 지적도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 언제야? 10년대죠. 10년대. 이것만 지금 10년대 묻고 있는 거잖아.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죠. 4번은 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산 좁쌀들이 수입되었다. 산미증식 계획해서 뭐예요? 산미를 증식시킨 건 맞는데 쌀 가져간 게 더 많잖아요. 걔네들이 다 수탈해 갔잖아. 부족한 거 어떻게? 그 조선 백성들 배고픈 거 만주에서 잡고기나 갖고 와서 먹어라. 그것도 맞는 거죠.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정망침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일어난 대중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제도를 바꿔 보통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관리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의 임용 대우를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 사이통 마커터. 문무관 어디에도 임명할 수 있다. 무관만 임명했었는데 원래 기존에 문관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었죠. 문화통치 시기죠. 몇 년 됩니까? 그렇지, 20년 되지. 보겠습니다. 1번.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 조직으로서 조선 노동공제회가 결성되었다. 뭐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이런 것도 다 20년대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는 거죠, 이것도. 20년대 단체. 2번 보겠습니다. 빈농을 주체로 한 토지혁명을 주장하는 농민조합 운동이 일어났다. 농민조합 운동만 한다면요,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20년대가 그럼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토지혁명,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죠. 이 우리가 이제 그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20년대랑 좀 30년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20년대에서는 좀 이제 비폭력이고, 조직들도 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 근데 30년대 가면요, 이제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치안유지법을 이제 일제가 법령으로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약간 이제 폭력적 운동으로 변모하고요, 그리고 좀 비합법적 운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여기서 볼 땐 정답인데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토지혁명, 사실 혁명.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좀 과격한 멘트가 좀 주어지긴 하나, 이 주관적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뭐 비합법적인 토지혁명,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토지혁명 이랬으면 무조건 30년대인데, 이게 토지혁명만 나와서 아마 다른 정답이 너무 확실해서 이 3번 같은 경우도 조선청년총동맹 결성되었다. 20년대 맞습니다. 조선형평사 23년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해서 맞는 거 맞죠? 2번만 좀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어쨌든 2번을 정답으로 찍는 게 맞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 사이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김종필 오일화 일본 외상의 밀실회담 이후, 이거 뭐야, 김종필 오일화 회담, 박정희 군정식이잖아요. 62년도. 한일 양국은 한일 기본 조약을 맺었네요. 언제죠? 65년이잖아요.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난 후. 이거는 군정시기. 이거는 대통령 됐을 때 당선 이후죠. 이 사이의 시기로 사이의 시기에 사실 오른 것은, 저 이거 보지도 않고 정답을 바로 이걸 생각했어요. 뭐냐? 64년도에 일어났었던 6.3 시위죠. 6.3 항쟁이라고도 하죠. 항쟁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봤습니다. 1번 정부는 계엄 여부 선포하고 인민형복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였다. 2번 베트남 전쟁에 대한 거. 3번 반공법 대북이종법. 4번 대통령 각종 긴급조치. 긴급조치만 확실하게 이거는 72년 유신헌법 이후잖아요. 이거 빼고 1, 2, 3번 중에 헷갈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면요, 이거는요, 정답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연도를 외우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연도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면 한국사만 공부했어? 뭐 우금도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 일반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물론 무조건 사건의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64에 63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63 항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뭘 합니까?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뭐예요? 인혁당 사건이잖아요. 줄여서 그 인민혁명당 사건 줄여서 인혁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바로. 그래서 요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동의했는데 65년도인데 이 65년도 이후입니다. 한 두세 달 뒤에서 통과돼요, 국회에서. 연도를 외우면 풀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외웠으면. 3번 반공법과 대노기준법. 이거는 박정희가 군정 시기에 시작하자마자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맞는 법안이란 말이죠. 이때 거센운동이 62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연도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고 뭐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학생들이 보통 63 항쟁까지는 가도 인혁당 사건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랑 한 세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이것도 보니까 6.25 전쟁 순서네요. 6.25 전쟁 순서는 여러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번 사건이 뭐예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한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메가다 정군에.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월 1일 날 38도선을 돌파하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그렇죠.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진격하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때 바로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쭉쭉쭉 밀려가지고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내용 다루면서 뭐랑 연관되어 있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다시 후퇴하잖아요. 그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죠. 그거 무슨 철수라고 해? 그게 바로 우리 흥남철수잖아요. 이때 바로 흥남철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일사후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면서 계속 2년여간 교착 상태로 이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영화에도 나온 멘트 고지전이잖아요. 고지전. 영어도 있잖아요. 고지전. 신하균, 이재훈, 고수. 이 잘생긴 3인방이 나온 영화 고지전까지.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보겠습니다. 아르미의 작은 할아버지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삼국행을 결정한다. 뭡니까 이거? 이게 휴전 협상한 다음에 이 사람들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3국으로 보내는 거를 허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6.25 전쟁 마지막 끝날 때입니다. 끝날 때. 이거 무조건 마지막이야. 무조건. 그럼 세 번째겠죠 이게. 수지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 언제야 인천 상륙작전? 여기 있네요. 여기. 디귿 볼게요. 흥남철수. 흥남부대에서 부산으로 향하다. 흥남철수를 묻는 거잖아. 흥남철수가 언제입니까? 여기 있죠. 3번에 있잖아. 2번, 3번 먼저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기읍이 되는 거잖아요. 니은, 디귿, 기읍. 정답 3번이죠. 3번. 6.25 전쟁은 보통 순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자, 미철첸 모모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방에 우역 설치했다. 우역 설치는 단수 남기죠. 소지말 입간. 이게 사실 우편 업무의 옛날 시초. 뭐 교통통신을 확보해서 막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역 설치가 계리직에서만 잘 나옵니다. 소지말 입간. 보통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는 맞게 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계리직은 우역 무조건 외워야 된다. 소지말 입간 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수도에 시장을 열어 처음으로 소지말 입간 때 맞죠. 그러다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하죠. 그게 누굽니까? 지증왕 때가 나중에 동시전을 설치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22부로 정비하고 수로 5부로 개편하고 이거 백제 성왕을 묻는 거네요. 3번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지증왕이죠. 이거 구주 오석영 신문왕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웠네요. 정답은
1번이죠. 후삼국시대 고분용 벽화가 남아있는 것을 고르면 호우청은 신라 겁니다.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었죠. 이거 무슨 무덤 양식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벽화를 그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특징이 뭡니까? 벽화가 없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이거 벽화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쌍용총, 무용총, 각도총은 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무슨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이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무덤. 미음볼게 천마총, 천마도가벽에 대해서 천마총이죠. 이게 신라 거잖아. 돌무지 덧널 무덤 만든 거. 벽화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기억, 미음 뺍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죠. 니은, 디귿, 리을. 3번이죠.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덤, 헷갈려. 이거 어느 게 백제건고, 어느 게 신라 건지도 막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호우총, 호우명, 그릇, 천마총, 천마도. 신라 거. 돌무지 덧널 무덤. 벽화 없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1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신라에 있었다는 일로 오는 것은, 이거 좀 약간 고구려 발해를 묻는 거잖아요. 이거 뭐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668년도 이거 딱 뭡니까 이거? 고구려 멸망이잖아요. 딱 이게. 그리고 그로부터 딱 30년 뒤에 발해가 건국되잖아요. 698 발해 건국. 이 사이의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딱 신라 거네요. 이거 무슨 연도를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시기를 끊으면 되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사이에 시기 있었던 왕들 추론해 볼까요? 668년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건 딱 알지. 백제를 멸망시킬 때 왕은 태종 무열왕이고 그 다음 왕이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문무왕이랑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야? 뉴스페이퍼 왕이잖아요. 이름하여 신문왕.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들은 우리가 누구누구 알고 있어. 막 효소왕, 성덕왕, 막 또 나가서 경덕왕, 해공왕, 또 하드 넘어가 원성왕 밖에 너무 알고 있잖아요. 너무 뒤잖아. 그거. 일단 왕들을 찍어볼게요. 정전 지급하였다. 성덕왕. 성덕왕도 사건 하나 있죠. 발해 무왕이 당나라 등주, 장문유 장군을 시켜가지고 당나라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자. 당나라에서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그때 신라 성덕왕께서 발해 군사를 파견하죠. 발해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그 발해를 쳐들었던 군사작전에 실패하나 당나라가 고마워서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까지 영토를 신라 영토를 확정시켜 주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뭐야? 성동왕 때는 애초에 발해 건국 사이 이 시기가 아니라 발해 건국하고 나서 대조용 아들인 무왕 시기를 묻는 거잖아요. 이건 성동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독수삼분간 뭐야? 이건 원성왕인데 신라 하대 묻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학 설치했다. 신문왕. 관료전 폐지하고 노급을 다시 불었다. 경덕왕. 성동왕 다음 왕인데 성동왕과 경덕왕이 어떻게 돼? 정답 3번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시기로 끊어서 푸는 거야. 카테고리로. 얼마나 간단해. 정답 3번이에요. 13번. 후삼국 통일 과정에 있었던 사건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보통 순서 문제가 나오죠. 후삼국 시대 상상. 볼게요. 완산주의 후백제 건국은 900년인데 일단 우리가 연도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알고 있죠? 처음에 후백제랑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죠. 이때 후백제에서부터 뭘 맞아요? 뭐 후담과 5월에 뭐 외교관을 파견해서 외교관계를 맺었다. 후고구려는 뭐였어? 광평석이라는 기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왕건이 장군이 시절에 나주를 점령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 막 자꾸 나라 이름 막 수덕만세, 정계 뭐 이런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막 철원으로 도읍 옮기고 이 시기를 묻잖아요. 그다음 후 고구려가 중간에 누구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왕건에게 뺏기면서 나라를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게 918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두 문자로 따서 외우는 게 정말 편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공산전투. 일단 첫 번째로 발해 멸망. 그 다음에 누구가 있어? 공산전투. 여기서 왕건이 죽을 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왕건이 복수하죠. 고창전투. 안동지방에서 일어난 고창전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때 발해에서 멸망한 대광인이 이때 대광인이 기순하잖아요. 대광인 기순. 그리고 뭐 합니까? 신라가 항복하죠.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뭐가 있어? 선산 1, 2천 전투. 그리고 통일. 발공국 귀신을 통해 두 문자면 끝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완산주의 도불족 후백제 이건 처음에 이런 일이고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로 정하였다. 이거는 후 고구려 내용이네.
경희형이 사망하였다. 경희형이 사망한 사건이 뭐죠? 바로 그것 때문에 공산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묻는 거죠. 공산전투. 왕건이 궁인의 무로 증여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공산전투 전이죠. 이거보다 전에 있는 거야. 왕건의 고려 건국. 그럼 딱 봤을 때 후백제라 후 고구려가 건국한 게 먼저니까 정답은 기억이 먼저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두 개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사건 이유를 말하는 거고 그 전에 있던 게 니은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공사전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 다음 리을, 그 다음 디귿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나라다, 가나라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 어렵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순서 문제가 보니까 은근히 많이 나왔네.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겠다. 14번 보겠습니다. 미추첸 카로의 제도를 개혁한 인물로 옳은 것은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백관에서부터 부병 한인에게까지 과를 따라 주지 않음이 없고 또 그 과에 따라 초지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었다. 이걸 뭐라 그래? 식과죠, 식과. 전식과를 묻는 거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고려의 토지도. 근데 이거를 전식과 제도로 하는데 이 제도를 개혁한 인물. 전식과 제도를 개혁해서 뭐가 되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지막 조선 넘어가기 직전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하죠. 이 과전법을 실시해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혁혁과 공을 세웠던 인물은 신진사대부 중에서 어떤 사대부죠? 급진개혁파를 묻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도전. 사실 정도전 인물 한 명으로 끝나는데 또 누가 같이 참여해? 조준. 또 남은 아주 정도전이 아주 그냥 거의 뭐 아주 러브 스토리를 이룬 최고의 파트너죠. 또 누가 있어? 윤소종. 이런 인물이 대표적이죠. 이거에 반대했던 인물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신진사대부인데 온건개혁파로 이루어지는 사람. 무조건 정몽주지. 그리고 이 둘의 스승이 누굽니까? 이색. 또 나중에 우리 살인들을 조선시대 살인으로 넘어가면서 지방 살인들의 모든 스승이 누구야? 길제. 정답은 1번이네요. 조준과 정도전. 이 급진개혁파를 묻는 거잖아요. 이건 이색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정몽주, 이색. 정몽주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색 때문에 또 안 되는 거고. 이인임은 완전히 후기 권문세족이었는데요. 말이 안 되지. 정답은 1번이죠. 1번.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할 때 좀 너무 인물들을 자세히 써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워낙에 이건 유명한 인물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급진개혁파에서. 갑자기 한 세트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를 지은 작자가 생존했던 시기. 이건 뭐 볼 필요가 있습니까? 동국 이상국집인데. 동국사 누가 쓴 겁니까? 이상국 누가 이상국이 이규보잖아. 이규보의 시집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책이 뭐가 있어요? 동명왕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동국 이상국집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이 사람의 생존 시기면 이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무신 집권기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 최충원의 집안에서 발탁을 하잖아요. 인물을 문인으로서. 1번 볼게요. 별무변을 조직했다. 언제입니까? 여진정부는 문벌규적 사회잖아. 문벌규적 사회. 무신 집권이 아니라 거란이 보낸 사신을 유배보냈다. 태조 왕건이 한 건데 호족 사회죠. 호족 사회 처음에 고려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나주로 피난간 왕이 누굽니까? 고려 현종이잖아. 거란의 2차 침략 때 나주로 피난 가잖아. 그 당시에 왕규가 활약하고. 이거 언제입니까? 이것도 현종 때니까. 뭐 호족 사회에서 문벌규적으로 넘어갈 때 그 질문을 묻는 거잖아. 성종 이후니까. 4번 볼게요. 경청 야별초. 야별초가 나중에 확대해서 뭐가 돼요? 삼별초가 되잖아. 이 누구야? 최후 때네? 언제지? 무신집권기. 정답 4번이죠. 시기를 물으면 풀 수 있는 거. 4번이죠. 16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설된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참기네요. 문종이 태평한 통치를 펼치니 백성과 만물이 모두 빛났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혼미하여 권신이 정권을 멋대로 하면서 군병을 끌어안고 왕위를 노리게 되었으니 인종 때 이것이 한번 벌어지자 신하가 정권을 잡는 일이 일어났고 의종 때 이르러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윗줄이죠. 이런 말미암아 크고 작은 관악한 권신들이 번갈아가며 세력을 잡고 임금을 안치기를 바둑이나 장기 보듯이 하였으며 강성한 적들은 번갈아 쳐들어와 백성들을 풀이나 갈대 베어버렸지만 이거 뭐야 이거 원종 나오고 이거 문벌규적 이른다. 무신집권기를 묻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인종 때는 뭐겠어요?
뭐 이자겸이나 아니면 묘촉의 성형천도 운동이지. 근데 의종때 이르러서 익숙해버렸다. 뭐야? 보현 사건으로 정중부가 초기에 집권하게 되면서 무신집권기가 시작돼 버리잖아요. 그걸 묻는 거잖아. 무신집권기. 정답은 정방 설치했다. 정방과 서방을 설치한 사람 누구야? 최우.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최우의 아빠 최충헌. 그리고 교정도감의 최고 우두머리 자리인 교정 별감 자리를 최씨 집안들이 자꾸 세습하잖아요. 도평 의사사는 원래 뭐야? 기존에 있었던 성종 때 마련했던 그런 이성기부 관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려반의 독자적 기구가 뭐야? 도병마사, 군사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귀족들의 합자 회기구. 이 도병마사가 충렬 왕대 되면 몽골의 신하가 되면서 관제가 격하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도평 의사사로 바꾸고. 정치도감은 뭐야? 나름대로 그 권모세족 사회 때 몽골 침략기 때, 아니 몽골이 집권할 때죠. 몽골의 신하가 됐을 당시에 충충충충 들어간 왕 때, 그때 한번 개혁해 보자고. 누가입니까? 충무왕 때 잠깐 정치도감을 설치하잖아요. 정답은 기용寧은이죠. 1번입니다. 1번. 혹시나 디글리를 좀 헷갈렸다 할지라도 이게 기용寧은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해. 이건 좀 사실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문제가 길어가지고 좀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복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귀법사, 균여,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연호를 광덕 준풍으로 사용했다. 누굽니까? 우리 광종이잖아요. 광종 귀법사 균여, 광종 귀법사 균여. 무조건 세트로 외워주는 거죠. 광종대입니다.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처음 실시한 왕은 누구야? 경종. 사색 공복제, 백관의 공복을 제시했다. 뭡니까 이거? 색깔도 외워야지. 자단비독. 이게 바로 고려의 그 관복 색깔이죠. 사색 공복제도. 3번 광군을 조직하여서 정종. 왕권을 위해 왕규를 제거했다. 왕규의 난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혜종. 2번 찍는데 무리가 없었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이게 고생을 진짜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텐데 다 진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실수를 하셔서 좀 틀린 분들도 있을 거고 문제가 나는 보통 이 정치사는 아주 빠삭한데 좀 경제사나 문화사가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이 좀 약간 피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이게 단순 암기 부분이 이렇게 4번 같은 경우 있죠? 강의한 양화소록 이런 것들도 잘 묻진 않는 건데 꼭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렇게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현대사인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8번 같은 경우도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해를 하고 틀을 잘 잡아놓으신 분을 맞췄었겠지만 좀 이게 그렇게 틀을 잡아놓지 않으시고 그냥 왕 순서만 외워도 12번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보니까 쉽진 않았지만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진짜 지저분한 문제를 너무 많이 출제하지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